얼굴에서는 불이 나는 것처럼 열이 오르는데 손발은 차갑습니다. 한밤중에 땀이 나서 이불을 걷어찼다가 오한이 들어서 다시 이불을 끌어당깁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갱년기가 되니 내가 열이 많아졌나 보다. 사실은 그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갱년기 홍조는 몸속에 열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체온을 안정적으로 조절하지 못해서 열을 너무 급하게 내보내는 현상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얼굴과 가슴은 뜨거운데 홍조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몸이 서늘해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열난다고 찬물만 벌컥벌컥 드셨던 분들이 잘 챙겨 드시면서 부종과 피로, 홍조를 해결하신 사례가 참 많습니다. 2주 만에 갱년기에서 편안해지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은 메말라가고 식어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팽팽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체 체액이 메말라가면서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갱년기일수록 체액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갱년기에는 물을 마시는 습관은 같아도 그 물을 받아들이고 조절하는 힘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예민해진 체온이나 혈류, 수분 조절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전해질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핵심인데요. 내 몸이 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나눠 마시라는 의미고요. 물만 드시면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과 함께 전해질을 보충하는 소금을 함께 드시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몸은 일정한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소금이 들어가면 몸이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얼굴과 가슴에는 불이 난 것처럼 열이 오르는데 등줄기는 서늘하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 선풍기 켰다가 추워서 다시 이불을 덮는 분들, 이럴 때 갑자기 얼음물 벌컥벌컥 마시면 속은 더 차가워지고 소화 기능만 더 떨어집니다. 따뜻한 물을 드시거나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타서 천천히 머금듯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딱 2주 동안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드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머그컵 한 잔 분량 양을 드시면 되는데요. 잘 넘어가는 농도로 드시면 됩니다. 우리 인체의 염도는 0.9%인데 0.9%로 드셨을 때 짜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하의 농도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잠들기 2-3시간 전에 소금차 한 잔 드시는 거 또 추천을 드립니다. 자는 시간에 임박해서 드시지 말고 2-3시간 전에 숙면에 방해되지 않게 저녁에 드시고요. 저녁에 드시면 자는 동안 수분을 잃지 않고 내 몸이 체온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다가 화장실 가는 것도 훨씬 덜해집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물병에 소금물을 들고 다니면서 조금씩 드시는 건데요. 내 몸이 수분을 보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00ml 물병에 3g 정도 타서 하루 중 나눠서 먹기도 하고요. 소금이 많이 필요한 날은 6g 정도 타서 좀 진하게 마시기도 합니다. 국이나 찌개, 김치 등 소금이 많이 들어간 식사를 하셨다면 소금량을 줄이시고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을 드시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체액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호르몬 변화가 물과 전해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갱년기 증상들의 원인과 해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 변화로 이 자율신경과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은 생리와 임신에만 관여하는 호르몬이 아닌데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뇌가 갈증을 느끼는 기준,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준, 나트륨, 수분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생리가 끝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호르몬이 서서히 일정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는데요. 어떤 날은 몸이 붓고 가슴이 팽팽하다가 며칠 뒤에는 입과 피부가 바싹 마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 불규칙해지고 체온과 수면, 감정, 혈관의 반응도 함께 흔들립니다. 최근 한국 여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완경 후 여성의 총체 수분량과 골격 근량이 완경 전 여성보다 낮게
낮게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만경기 이후에는 근육량도 감소하고 근육 자체가 많은 수분을 저장하는 조직인데 체액을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물을 몇 잔 마셨냐, 몇 리터 마시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 몸이 이 수분을 제대로 보유하고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몸이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근육이 충분한지, 밤마다 땀으로 수분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에 바빠서 물을 마시지 않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드시면 몸은 이 체액을 조절하지 못해서 밤새 화장실로 신호를 보냅니다. 자기 직전이 아닌 2-3시간 전에 조금 물을 드시면 숙면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뜨거운 것은 몸속에 열이 많기 때문일까요? 이 갱년기 홍조는 보통 가슴이나 목에서 시작해서 얼굴 쪽으로 열이 확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갑자기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안하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증상을 느끼는 당사자들은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홍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실제 열이 많거나 몸의 신부 체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양은 남비에 물이 조금만 있는 경우 조금만 뜨거워져도 금방 끓어오르면서 열이 오르지만 충분한 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서서히 열이 오르고 서서히 식습니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절 장치가 있는데요. 건강한 상태에서는 체온이 조금 변해도 곧바로 땀을 내거나 몸을 떨지 않는 편안하게 유지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이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스트로겐의 변화가 열 방출 반응을 과민하게 만든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체온 변화에도 뇌는 너무 뜨겁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열을 내보내기 위해서 가슴, 목, 얼굴에 피부 혈관을 급격히 확장을 시킵니다. 실제로 몸에 엄청난 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도 열을 내보내는 반응이 너무 크게 작동을 하는 거죠. 나는 덥다고 느끼지만 열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열난다고 찬물만 벌컥벌컥 드셨던 분들이 이 소금물을 잘 챙겨 드시면서 부종과 피로, 홍조를 해결하신 사례가 참 많습니다. 갱년기는 내 몸이 망가지고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인생의 시기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체액의 바탕을 잘 마련해서 내 몸이 이 갱년기의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몸을 돌봐주는 과정입니다. 홍조, 무기력, 식은땀, 갈증과 피로 등 내가 느끼고 있는 증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2주 만에 갱년기에서 편안해지는 방법, 고마운 센터에서 진행하는 치유 본능 회복 2주 프로그램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 치유 본능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몸의 지혜를 깨워주세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